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특별히 장중 흐름이 좋지는 않았지만, 우리 장이 끝나고 해외 증시가 양호했습니다. 이 긴축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둔다라고 봤을 때,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도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예고한 대로 0.25%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을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해외 증시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다소 진정이 됐고, 그리고 그 나스닥 지수를 보면 어쨌든 단기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 여기서 떨어지는 21선의 저항을 받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이 추세를 거스르고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여기서 다시 폭락을 한다,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 증시는 이제 여기서 주기를 봤을 때, 상승 주기, 하락 주기로 갔을 때 하락 주기를 버티는 이 힘을 3월 말까지 유지를 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당장 뭐 크게 치솟아 오르는 것보다는 한계가 2600선이니까 여기서 버티다가 올라가는 요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미국 보조금 이야기가 있는데, 반도체 보조금으로 삼성전자가 한 3조 4천억 정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투자에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이긴 한데, 거기에 대한 독소 조항도 많고, 그리고 중국 투자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중국에 추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만한 상황이 됐고, 중국이 반도체 포기한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YMTC에 자금을 넣고 있습니다.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낸드 쪽에서는 이미 경쟁 관계에 돌입을 했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D램으로도 넘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핑계로 이제 중국 투자를 앞으로 중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했을 때 보조금을 받는 게 맞을 것 같다.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같은 것도 있지만,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3조 4천억을 포기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과,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3조 4천억의 보조금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보조금 받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다만 그게 이제 불확실성으로 연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관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나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 냄새가 안 나가지고. 근데 제가 되게 둔한 것 같은 게, 감사합니다. 이 둔한 것 같은 게, 냄새가 안 나는 줄도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아무 생각 없이 뭐 먹고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라면을 끓였는데, 라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이상하다. 보통 문을 열어야 되는데, 왜 냄새가 안 날까 봤더니, 지금 완전 후각을 잃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목이 최고 있습니다. LX 하우시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시장이 빨리 살아날 기미가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번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한창 조선주가 좋았을 때, 그때가 이제 2007년도였는데,
근데 너무 잘 올라 가지고 뭐 3만 원 하던 게 50만 원 갔 40만 원 갔으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이었습니다, 당시에. 예, 3천 원 하던 게 3천 원이 40만 원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때 삼성전자를 사 놓고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요 현대미포조선을 사 놓고 갔으면 아마 예, 굉장히 재밌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어떤 보여줬던 에너지하고 지금 그 말기의 에너지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지금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의 에너지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가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전기차 배터리하고 뭐 큰 틀에서는 같이 쓰는데, 그러니까 토요타 같은 데서는 이제 니켈 수소를 씁니다. 그러니까 작다 보니까 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작다 보니까 이 에너지 밀도나 이런 데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좀 종류가 전기차에 비해서는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KG 케미칼. 예, 화학주들이 대부분 다 저평가긴 한데, 예. 기업 분석이 안 된다? 어, 뭔 말이지?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자기 보유 종목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좋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저 또 바보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되지. 그걸 저렇게 또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아주 성숙하지 못한, 사실 뭐 돈이 오가는 곳이라서 굉장히 민감하긴 한데, 예, 저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예, 뭐 저런 저런 분들을 15년 동안 겪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또 이제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니까. 네. 그러면 이제 종목에 앞서 가지고 삼성전자를 먼저 보고, 예, 그리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분석해 가지고 뭐 잘 완전히 어긋나거나 이런 종목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모르는데 우리가 무당처럼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되게 우스운 일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보조금 관련해서 삼성전자 상태를 보면, 일단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의 이익이, 예, 크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반도체 보조금을 풀어서 다 먹겠다. 반도체 산업을 다 먹겠다 이러는데, 예, 저는 생각이 예전에 약간 전략의 미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탐내는 산업이라는 것은 환경 오염이 적고, 예, 그리고 고용을 늘릴 수 있고, 예,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갑질할 수 있고, 뭐 요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히토류 같은 거는, 예, 선진국에서 잘 손은 안 댑니다. 이 정제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오염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뭘 잘못했냐면, 항상 이 인생사라는 게 세용지만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예전에 백혈병 관련해서 이걸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해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이제 당시에는 이게 손실이 맞지만, 어, 반도체 산업이 거기 일하는 사람들 백혈병도 생기고 골치가 아프더라. 이렇게 했으면 미국이 반도체를 먹으려고 저렇게 덤볐을까?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당연히 그랬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현재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없다고 치고, 이제 환경 오염도 없고, 뭐 이 설비 투자하는 과정, 그리고 생산, 그리고 안에서 반도체가 양산이 돼서
산업에 어떤 기여하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우리가 다 먹겠다. 예. 안 먹으면 니네 제재해서 못 팔게 하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그 미국 투자하는 거에 대한 보조금을 받게 될 거고, 그게 이제 실적에 단기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투자비 중에서 3조 4천억이 보조금으로 퉁쳐지니까. 그만큼 투자금이 줄어들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감가상각돼야 될 비중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에는 딱히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뭐 전략 산업이니 이런 식으로 몰아가게 되면 제재가 많아집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게 되고, 현재 삼성전자 입장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익을 한 10배 정도는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예. 치킨 게임에서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다 죽여 놓고, 그러고 나서 가격을 알아서 통제를 하게 된다면 훨씬 높겠지만, 그런 게 불가능한 지금 구조로 가 있고, 그 한계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도 저평가 영역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를 기점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드디어 자산 가치하고 시가총액이 역전이 될 텐데, 요런 특징이 뭐냐면, 이런 현상은 성장성이 없는 산업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해 매출이 줄어들 거고, 이익은 당연히 많이 줄어들 거고,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상승 동력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는 이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거, 1 년에 순이익이 30조다. 1 년에 30조씩 늘어나는 만큼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이 정도를 기대할 수 있고, 그러면 당분간은 지금 가격이 약세고 매출이 감액하고 있는 상태니까 주가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금 60주 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월봉에서도 한 두세 달 있으면 이제 신호가 나올 것 같은데, 요런 동향을 봤을 때 우리 시장 전체가 이제 6 월부터는 다소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시장 대비 약세를 하더라도 시장이 좋아지면 삼성전자도 따라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6 월부터는 괜찮아질 거고, 그러면 6 월에 왜 시장이 괜찮아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읊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 월이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떨어질 겁니다, 연리로 계산했을 때. 왜냐하면 월별로는 계속 예 누적된 수치가 양호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3%대로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적어도 기준금리보다 물가가 아래에 있으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아예 없어집니다. 그리고 물가가 웬만큼 튀더라도 기준금리가 미국은 5%고 한국이 3.5%인데, 미국이 3%대고 한국은 2%대로 떨어지게 되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유지만 되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하반기에. 그 기대감이 작용을 할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경제 상태가 이대로 가서 총선을 치른다, 여당이 필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양책을 쓰고 이것도 대대적으로 써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건설 부양을 한다, 오히려 반감을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내리지 않는 정도로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겨우 그 여당에서 주장하던 이 수준, 집값 수준이 거기에 거의 맞춰졌습니다. 맞춰졌다고 해서 오르라는 법은 없고, 1 년에 이 기준금리 수준으로 3.5%니까 뭐 대충 이렇게 해서 뭐 10억 짜리 아파트가 그 내년에는 10.35억 짜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 년도에는 10.7, 8 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나 기준금리 수준에 맞춰서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이게 '가격이 멈췄다.'라고 이렇게 판단한다면 완만한 이제 부동산 시장도 완만한 회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양책은 부동산 쪽에는 없겠지만. 그리고 그러면 부동산 부양책이 아닌 부양책을 썼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결국 기업들의 투자를 구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당근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주식시장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로 이제 우리 시장이 기간 조정을 끝내고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가가 안정이 되고 이런 근거들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근거에 벗어나는 일이 없으면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시장이 좋아지면 삼성전자도 뭐 시장보다는 약하겠지만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오 플로우, 이오 플로우가 이제 다시 잘 오르길래 이제 너 드디어 이제 본전 찾은 거 아니냐 어쩌고 하니까 벌써 다 팔았습니다, 친구가. 아니, 그렇게 그 요 당뇨 관련해서 믿음이 확고하더니 왜 팔았냐고 그랬더니 본전 되니까 팔았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이 인간 지표 관점에서 좋은 신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가 1년에 한 300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이 숫자 관점에서 분석을 하면 주가가 오르는 것부터 해서 이 동기 같은 것까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나고 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반감이 있으시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 회사의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안 들어옵니다.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리고 투자로 인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이 투자가 뭐 몇천억짜리 7,727억의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는 투자냐? 세상에, 예, 15억 투자하고 이에 15억 투자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금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투자로 인해서. 누적을 해가지고 700억, 900억 정도, 900억 투자를 해서 7,727억짜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국내에서 대기업들이 이거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근데 왜? 사기니까.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거 보면 계속 돈 빌려서 넣습니다. 이 투자금 이상으로 빌려가지고 넣는다는 것은 계속 적자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돈 못 법니다. 돈이 계속 흘러나가고 있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돈이 계속 흘러나가는데 뭘로 투자를 조달을 해야 됩니까?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하든 CB를 찍든 이 주식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갔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냐? 여기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지금 639억입니다. 작년 3분기에. 그럼 639억의 현금이 있으니까 이거, 그리고 유동금융자산이 있기는 하고, 근데 부채가 보면 단기 사채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현재 대충 이 사채나 유동금융자산 제외하고 보면 한 639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게 뭐 분석을 잘하니 못하니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반박을 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거를 대고.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636억 정도 있는데 1년에 300억씩 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먹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거의 100억 손실입니다. 예, 이 속도로 가면 내년 1년 지나면 뭐 한 200억 될 거고, 그러면 내후년, 아니 올해 1년 지나면 4분기에 이랬으니까 636억에서 아까 3분기까지니까 한 550억 정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550억 남았는데 이 속도로 올해 지나면 올해 지나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이 바닥나서 돈이 없어요라고 할 때 유상증자를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금 조달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있을 때 주식 올려가지고 지금 7,727억이네, 여기서 유상증자 한 20%만 성공해도 1,000억을 또 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돈을 써가지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주가가 오르는 것도 결국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돈을 넣는다라는
예,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아 얘네들이 주가를 올릴 거야.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려면.' 이런 관점에서 들어가서 '아 이 정도 먹었으니까 나와야지.' 좋은 전략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 회사가 큰 대박을 칠 거고 앞으로 몇 조로 갈 거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예. 숫자로 봐도 시장에서 아마 올해 안에 유상증자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물량이 쌓여가고 주식이 늘어나는데 지금 주가를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결국은 기존 주주들이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 요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 숫자를 가지고 반박을 한다. 요 기술이 어떤 기술이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앞으로 실적을 얼마나 낼 것이다. 주가가 거기에 맞춰서 얼마나 올라갈 것이다. 아무도 얘기 못 합니다. 그래 놓고 그냥 불만만 갖는 겁니다. 네. 그리고 LX 하우시스 비중 15%에 손실 30%. 근데 이제 질문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도 높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아 이 종목 몰빵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안 들어옵니다. 뭐 부끄러워서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분산 투자만큼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점점 이제 '우리 전체의 수준이 높아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 그 비중 15%에 손실 30% 이 종목으로 매매를 해서 퉁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장기간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건설이 한창 좋을 때 113,000 원까지 올라갔다가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제 주가가 내려갔는데 건설 경기가 여기서 돌아서기만 하면 지금 물타기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자체를 보면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행보하다가 60주선 돌파하면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신호가 나올 때도 됐고 그러면 이 건설 경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일단 건설 경기가 좋아지려면 이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제 아직도 이 PF 금리가 10% 수준이고 뭐 급한 데는 16% 정도 제시를 합니다. 이 구조로는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가 수익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그 한 3분의 1 입니다. 토지가 3분의 1 그러니까 시공비, 건축비가 3분의 1 그리고 그 금융 비용이 3분의 1 입니다. 뭐 대략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파트 원가가. 토지는 지금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토지 내립니까? 땅 주인들 옛날에 가격 본 거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내립니다. 이건 그대로. 시공비 물가 상승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금융 비용 한창 이제 돈 갖다 쓰세요 할 때는 PF 금리가 한 4% 정도 됐습니다. 2에서 4% 2% 짜리도 봤습니다, 예전에. 근데 지금 이제 이게 10에서 16% 다라고 하면 비용이 뭐 최소 2배는 늘어나는 건데 이 상태인데 기존의 아파트 가격은 내렸습니다. 누가 비싸게 분양을 받겠습니까?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깨지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아마 하반기에 조금 할 거고 내년쯤 되면 2% 정도 될 거다. 이런 전망을 외국계 은행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외국계 은행에서 내놓는 전망이 대체로 맞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건설 경기가 회복하는 게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예상을 했을 때 주식 시장이 좋아서 선행한다라고 하면 6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종목이. 올해 하반기부터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아직까지 한 3-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리고 시장이 아까 봤을 때 좋아질 가능성이 6월부터 있으니까 그 선행하고 그 전에 시장 자체가 좋아지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물을 탈 만한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계좌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대는 이 시장이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을 거니까 예 밴드 하단 정도로 해서 35,000원 이하에서 무릇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35,000원 이하. 그리고 이제 최소 지금 만약에 이런 대응을 하시면 최소 3개월 정도는 재미가 없을 거고 돈이 묶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장으로는 한 시장 반응이 늦게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에 겨우 건설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 이후에 시장 반응이 늦다라고 하면 2년 정도 묶일 수도 있습니다. 3개월에서 2년 정도 재미가 없다. 예, 요걸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미가 없는 거지 주가가 아주 크게 망가질 거다 이런 가능성은 없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KG 케미칼. 예, 실적도 좋고 훌륭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저평가인데 이런 저평가된 종목들 보면 시총이 3천억대인데 뭐 자산이 2조 6천억이고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이런 회사들은 대충 보면 연결 기준으로 잡혀서 그렇지 별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예, 별도로 보면 계열사 연결 기준으로 잡힌 거 빼고 봤을 때 지금 3,446인데 순자산이 이거보다 낮고 그리고 실적도 뭐 여기에 부합하는 정도. 그래서 저평가는 맞지만 계열사 지분을 뭐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열사하고 합병해서 뭐 덩치를 키운다든지 이런 구조가 아니면 예, 지금 저평가를 이유로 오르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계열사 지분 가치가 양호하다. 일종의 이제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지주회사라고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경영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지주회사 이거 싼 것만 먹으면 이 회사 전체 통째로 다 먹을 수 있다. 이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보시면 이미 절반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권에 도전을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이 지주회사가 싸더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이 최대 주주가 나중에 자녀한테 지분을 넘겨줘야 된다.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걸 넘겨줄 때 이 지주회사가 싸고 밑에 나머지 회사들을 알짜 회사들을 다 달고 있는 상태에서 요 지분만 가치가 아주 낮게 평가된 이 지분만 상속을 하면 되니까 굳이 주가를 올릴 만한 동기도 없는 상태. 예, 그래서 계속 저평가 상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싸다는 이유만으로 오르기에는 이게 이제 지주회사 성격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예,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마트. 예, 이마트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아주 소액 갖고 있던 이마트 주식이 있었는데 그 이제 예전에 여기서 물려가지고 겨우 겨우 탈출했습니다. 예. 아, 탈출해가지고 예, 그 제가 생각했던 다른 종목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거의 한 9개월 정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을 거고 왜냐하면 마이너스 30 정도 됐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고 그러면 단가가 낮아져서 회복했다라고 하면 이쯤에서 정리를 절반에 했을 거고 나머지는 이쯤에서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물타기를 잘했을 때 효과라고 하면 고통의 시간이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들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시점이 어떤 것이든 이제 한 방에 몰빵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신도 아닌데 미래를 맞출 수도 없는 거고 설사 맞췄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쾌감으로 인해서 다음 매매가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한번 제대로 얻어 터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분할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거 지금 다 사야 된다라고 생각되시면 적어도 계좌라도 나눠 두시면 여기서 사고 또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예, 그러면 나중에 그 차이가 있으면 그래도 하나는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다 뭉쳐버리면 마이너스 보고 또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마트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물린 사람들이 해결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 당시의 거래량, 바닥에서 거래량, 이 거래량들 밑으로 이제 주가 밑으로 이게 왔으니까 그만큼 이제 아래가 단단하다, 매수량이 많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이마트가 4분기 실적 양호하고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거고, 이번에 스타벅스 2,500원 행사했는데 아메리카노, 이걸 보면서 이제 스타벅스가 마음만 먹으면 다른 커피숍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이런 잠재력, 저력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쇼핑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오프라인이 회복이 되고 온라인에 치중됐던 게, 이런 게 계속 거듭되다 보면 이마트의 저평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마트24 편의점도 사상 처음으로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전반에 걸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 손실을 안 보고 있는 거니까, 예, 지속적으로 괜찮은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